최근 로이터에서 엄청난 뉴스를 발표했죠. 중국에서의 경쟁 격화로 인해 테슬라가 신모델 모델 2를 포기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기사였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 때 25년 하반기 25,000달러인 새로운 모델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거든요. 그도 그럴 게 25,000달러대에 출시가 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에 차고 결국에는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게 될 자동차였다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계획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이 테슬라 모델 2가 700만 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델 3나 Y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율주행의 질도 올라가고 테슬라 생태계로 락인할 수 있는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모델 2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들었을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게 테슬라에 있어서 모델 2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일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는 또 로이터 통신이 거짓말한다라는 트윗을 남겼어요. 그런데 되로 주고 말로 갚는다고 지금 테슬라 난리가 났죠. 이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다. 이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는 엄청난 트윗을 날려서 지금 테슬라 애프터장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해 말하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Year of the Dragon, 용의 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2024년이 아니라 2036년 아니냐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8월 8일 날 발표된 이 로보택시가 과연 어떤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며 이 로보택시의 가능성과 로보택시가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을 한번 나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테슬라는 아직 레벨 2, 그러니까 인간 보조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인데 어떻게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를 단 4개월 후에 내놓겠다는 건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자, 최근 테슬라를 퇴사한 FSD 엔지니어가 말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모델 2 프로젝트 취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테슬라가 그깟 전기차 하나 못 만들겠는가? 이거는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로보택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8월 8일 로보택시 상용화 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텍사스 지역부터 시작할 것 같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8월 8일 로보택시 짠!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벌써 이날만 되면 주가가 떨어지니 실망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테슬라 트위터에 이런 게 올라왔었죠. 1빌리언 FSD 마일 드라이븐. 그러니까 FSD로 무려 10억 마일만큼 주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최근 증가 속도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최근 자율주행 FSD를 한 달 동안 무료로 풀었잖아요. 지금 미국 많은 지역에서 테슬라 FSD 12.3 버전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후기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FSD를 사용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사람보다 운전 훨씬 잘한다,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등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류나 에러가 있기도 했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한 5%나 10% 정도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버전 12로 오면서 완전히 알고리즘이 바뀌었잖아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예전처럼 프로그래밍을 일일이 짜던 방식이 아닌 인간이 운전을 배우듯 컴퓨터 스스로가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난 후에는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이 버전 업데이트의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년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FSD 완성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죠. 본인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그 이유는 AI의 초기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이게 느리더라. 이게 로그 함수처럼 체감하는,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로그 곡선을 쌓아 올리게 된 다음에 FSD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성능의 향상폭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FSD와 로보택시가 가져다줄 경제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제가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택시 매출부터 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운행 가능 일수는 대략 251일 평일 기준으로 했고요. 일평균 운행 가능 횟수는 22회. 이거는 이제 미국 뉴욕의 평균 가동률인 33%를 기반으로 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행당 요금인 $5를 곱해주면 대략 $110의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이걸 위에 있는 연간 운행 가능 일수를 곱하게 된다면 대략 연에 $27,000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25,000짜리 차가 나오는데 $25,000짜리 차 한 대 사면 매출이 $27,000가 나오면 게이드가 아니냐? 당연히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비용이 들어갈 구석이 많아요. 먼저 대차 비용이 거의 $10,000, 거기다가 각종 보험료와 충전 비용, 그리고 FSD 구독 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대략 비용이 $20,000가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7,000 정도
정도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율 30% 정도 적용을 하면은 $4,000에서 $5,000 정도가 개인 소비자가 거둘 수 있는 로보택시의 순수익이 되겠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ROE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상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로보택시의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로보택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는 수익도 엄청나게 감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택시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택시 사용 때 언제가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마지막 술을 먹고 돌아오는 밤 시간이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사의 자료를 보면 이 호출 건수에 따른 택시의 수요 공급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간이 집중돼서 편중되면 편중될수록 이 공유 차량들의 가동률이 아무리 높아봐야 30%를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사실 로보택시의 장점이라는 건 24시간 중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주차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주차장에 있는 22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에서 나온 게 로보택시잖아요.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인간의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행동 양식 때문에 이 로보택시라는 자원이 그렇게까지 효율적으로 분배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 했던 가정에서 일평균 운행 횟수나 이제 단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구당 한 대 정도의 로보택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에 1000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동안. 당연히 로보택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개인 소비자가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대한 플랫폼 회사가 나타나서 이런 비용들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지 로보택시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아마도 이 테슬라가 그 플랫폼을 결국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차량 공급부터 FSD, 그다음 보험, 그리고 이제 판매망까지 전부 다 테슬라가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로보택시 플랫폼을 운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로보택시로 버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겠네? 그건 또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인 게, 로보택시가 대체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라이드 헤일링, 우리가 생각하는 택시만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보택시는 항공과 지하철의 일정 수요까지 흡수를 할 거고 택배 산업과 같은 물류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거라는 게 아크인베스트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로보택시가 가져다줄 경제적 영향력 같은 경우 2030년 26조 달러에 가까워질 거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저도 이거는 조금 과장된 너무 낙관적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로보택시가 가져다줄 경제적 가치 정말 어마어마하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루 16시간 정도 깨어있는 인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데 그 2시간 무려 16분의 2시간을 좀 더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날리고 있는 이 2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실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이 로보택시 산업을 이루게 하는 근간 FSD에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리서치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삼성증권, 두 번째는 미래에셋. 둘 다 내용은 정말 많았지만 제가 핵심만 요약하자면 2030년 테슬라 FSD 구동률이 60%에 다다른다고 하고 이비타 마진을 70%로 계산할 경우 2030년 테슬라의 FSD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경우 한 주당 무려 $234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오게 돼요. 주가가 $170니까 현재 주가보다도 FSD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삼성증권에서 내린 결론인데, FSD 구동률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 FSD의 가치는 주당 대략 $336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확률이고, 이 확률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IB에서 내놓은 리서치들을 확인해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했을 때는 이 테슬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제가 입 아프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가장 큰 두 개의 과제는 모델2의 본격적 양산과 두 번째는 FSD입니다. 이게 만약에 26년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굳이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비관론자들마저 인정할 거예요. 테슬라는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엄청난 퀀텀 점프를 맞이할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인류에게는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적인 필요성과 최근 올라오는 FSD 12.3 버전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이거는 충분히 되겠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율주행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